안녕하십니까. 코스인TV 주간동향 진행을 맡게 된 한혜린입니다. 코스인TV는 화장품 업계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유튜브로 보다 빠르고 쉽게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코스인TV 주간동향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모바일 비대면 쇼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2020년 3조 원대로 급성장하였으며 라이브 커머스 방송 4건 중 1건은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0건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조사한 결과 30건의 방송에서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소개하거나 증명되지 않은 최저가 표시 방송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특별히 화장품법 위반 사례는 6건으로 의약품을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가 4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1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사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광고가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라이브 커머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및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소비자들은 라이브 커머스 발전을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8.8%, 이어서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 사전교육 의무화가 61%,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이 50.8%로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운영 및 판매자의 책임 강화와 적극적인 소비자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화장품 상장 기업들이 3월 주총 시즌을 맞아 정기 주주총회 일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화장품 기업들의 주주총회는 3월 11일부터 시작하며 3월 25일에서 30일 나흘 사이에 집중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영업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주주총회는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막기 위해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전자투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직접 주총장을 찾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화장품 상장사 100여 개의 공시를 확인한 결과 36개사의 주주총회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일정을 발표합니다. 3월 11일 내추럴 엔도텍 주주총회를 시작으로 19일에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며 3월 22일 KCI, 3월 23일 미원상사와 험텍코리아, 3월 24일에는 파미셀의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총이 본격화되는 3월 25일 글로본, 네오팜, 동원시스템즈, C큐브, 애경산업, 현대바이오의 주총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3월 26일은 잉그루드랩, 코스맥스, 코스맥스 BTI, 클리오, 프로스테믹스,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 제조와 한농화성의 주주총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29일은 동성제약, 리더스 코스메틱, 바이오솔루션과 본느, CTK 코스메틱스와 케어젠, 코디가 주총을 예정하고 있으며 3월 30일은 네이처셀, 대봉LS, 메디포스트, 세화PNC, 제이준 코스메틱, 코리아나 화장품이 3월 31일은 CSA 코스믹, 에이블 CNC와 연후의 주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주총의 안건을 살펴보면 이사 선임의 건과 신규 사업 등록을 의안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험텍코리아는 이번 주총에서 지난해보다 100원 증액된 430원의 배당 계획을 상정하고 있으며 에이블 CNC는 물류대행업과 휴게 음식점의 의안을 상정하여 사업을 다각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19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LG 광화문 빌딩에서 제2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변경 승인 등 총 4개의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LG생활건강은 보통주 한 주당 11,000원, 우선주 한 주당 11,050원의 현금 배당을 의결시켰습니다. 임원회는 사내이사의 김홍기 LG생활건강 CFO 부사장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하범종 LG 재경팀장을 부사장으로 각각 선임 의결하였습니다. 화장품 업종 가맹점의 개점률이 전체 도소매 업종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폐점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도 가맹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도소매 업종의 개점률이 11.9%, 폐점률이 7%인 것에 비해 화장품 업종의 개점률은 1.8%로 가장 낮았으며 폐점률은 28.8%로 가장 높았습니다. 2019년 말 화장품 가맹
가맹점 수는 2,876개, 해당 연도의 개점 점포 수는 51.8개로 폐점 점포 수는 828.3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체 도소매 업종 중에서 가맹점을 100개 이상 운영하는 브랜드의 비율은 화장품 업종이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편의점 브랜드가 24.2%, 식품이 10%, 농수산물 브랜드의 비율은 5%로 밝혀졌습니다. 화장품 오프라인 가맹점 수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도소매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 부분에서도 화장품 업종의 평균 매출액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체 도소매업 평균 매출액이 18년 대비 19년에 0.4% 감소한 데 반해 화장품 업종의 평균 매출액은 8% 이상 감소하여 연간 4억 원대 미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교역이 위축되었음에도 한국산 화장품과 마스크, 의류 등 국내 소비재의 대중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트라가 발표한 2020년 중국 K소비재 수입 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은 1,735억 달러로 1위 2,021억 달러의 대만, 2위 1,761억 달러의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0.03% 감소한 것으로, 코트라는 현재 장시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각 분야의 수요가 위축된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매우 양호한 실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화장품 관련하여 1위 품목은 기초 화장품이며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 대비 7.6% 증가한 31억 3,40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위는 한국산 마스크로 전년 대비 30배 이상 증가하여 2억 2천만 달러를, 4위는 태안용품 클렌징과 손소독제, 세정제로 1억 달러를 넘어서 전년 대비 91.2%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두발 케어 용품은 84.4% 증가, 입술 화장품은 46.5%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코트라는 중국의 쌍순환 전략에 따른 내수 중심의 성장 정책과 소비 심리 회복으로 당분간 화장품, 가공식품 등의 소비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한국산 소비재와 디자인, 제품 경쟁력을 살려 중국 시장을 공략할 것과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요가 움츠러들어 화장품 기업의 매출이 역성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장품 공개기업 52개사의 2020년 매출액은 27조 4,7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8.1%를 기록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내 화장품 기업의 2020년 경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들이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서 모두 역성장하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체 매출액은 27조 4,750억 원으로 2019년도보다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조 9,500억 원, 1조 349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2.6%와 26.9% 감소했습니다. 국내 화장품 시장의 매출 비중에서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집중화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7조 8,445억 원, 4조 9,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합치면 12조 7,745억 원으로 52개사 전체 매출액 28조 1,138억 원에서 45.4%를 차지하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21개사입니다. 대표적 매출 증가 기업은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홀딩스, KCI, 내추럴도엔텍, 대봉LS, 동성제약, 동원시스템즈, 메디포스트와 미원상사입니다. 다음으로 영업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은 공개 기업 중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기업은 LG생활건강으로 1조 2,209억 원이었으며, 이어서 한국콜마홀딩스가 1,593억 원, 다음으로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1,506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었습니다. 영업이익 4위는 아모레퍼시픽으로 1,430억 원, 5위는 한국콜마가 1,14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한국콜마홀딩스로 지난해 1,59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전년 대비 94.6%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거나 흑자 전환한 기업은 18개사로 CSA, 코스믹, LG생활건강, 대봉LS, 동원시스템즈, 메디앙스, 미원상사, 세화PNC, 인그루드랩, 제닉, 코디,
코스맥스, 코스맥스 BTI, 코스메카 코리아, 파이셀, 홈텍코리아,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한농화성입니다. 또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거나 흑자 전환한 기업은 14개사였습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탑10 기업 중에서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당기순이익 급감이 두드러졌습니다. 2019년 2,824억 원에서 2020년에는 220억 원으로 92.2%가 감소해 1년 사이 당기순이익이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입니다. 반면 한국콜마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무려 378.1% 상승해 1,608억 원이었고 한국콜마홀딩스의 당기순이익 증가율도 112.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52개 상장기업 가운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모든 부분에서 성장세를 달성한 기업은 LG생활건강과 내추럴도앤텍, 대봉LS, 동원시스템즈, 메디포스트, 미원상사, 세와PNC, 인그루드랩, 코디, 파미셀, 험텍코리아, 한국콜마홀딩스, 한농화성의 13개사입니다. 이 기업들 중에서도 LG생활건강은 화장품 매출이 5조 5,524억 원을, 영업이익이 9,647억 원을 기록해 화장품 부문 실적 2위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유통채널 디지털 전환과 럭셔리 브랜드의 선전으로 국내 화장품 80년 역사를 바꾸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5월부터는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의 새로운 화장품 허가 등록 시스템을 통해야 합니다. 중국 NMPA는 3월 5일 이 같은 내용의 신화장품 허가 등록 시스템 사용 관련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시스템은 4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5월 1일부터는 반드시 새로운 시스템으로 화장품의 허가와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새 시스템 도입에 앞서 유예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4월 1일까지는 새로운 시스템을 물론 기존 시스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변경과 함께 등록 및 허가 사항에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CCIC 코리아의 백미라 부사장님을 전화로 연결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미라 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30년 만에 중국 화장품 법령이 변경되었는데요. 핵심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무엇일까요? 네, 중국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원료 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는 건데요. 이 화장품 원료 안전기업 정보 플랫폼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고를 하고 원료 신고 번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새로 생겼고요. 또 이제 유럽 CPMP처럼 원료의 모든 COA를 이제 제출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신원료 허가 등록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사용 제한 원료나 사용 금지 원료, 기사용 원료 목록들이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효능이나 제형, 또 사용 인군에 따라서 제품 분류 코드를 나누어서 관리할 예정이라는 거고요. 또 이제 테스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효능에 대해서 19종의 효능에 대해서 효능 테스트를 별도로 진행을 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나왔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인체 임상 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효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사전에 컨펌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동리학 시험 면제 이런 부분은 이제 5, 6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법규가 시행이 되면서 조건부 동리학 시험 면제가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건부는 이제 CGMP 인증서 제출이나 제품 안전성이 입증이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이제 면제가 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특수 제품이나 영유아, 그리고 이제 신원료 등록 그 모니터링 기관의 제품들은 예외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밖에도 또 NMPA 제출 서류가 좀 많이 디테일하고 전문화되고 세분화됐다라는 거 사전에 미리 컨펌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법규 변화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원료 목록들이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확인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앞으로는 이제 해외 제조사 공장 심사가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사를 이제 위탁해서 생산을 하실 때 너무 많이 이렇게 많은 제조사에 이제 위탁 생산을 하시면 그만큼 위험성이 지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사전에 염두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패키지 홍보 문구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항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광고법이 시행이 돼서 화장품 금지 사용 문구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상에 이제 효능을 홍보할 경우에는 별도의 그 효능 테스트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패키지 문구 사용도 앞으로는 유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경례 책임자 역할이 이제 앞으로는 지금도 강화가 됐지만 앞으로는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경례 책임자를 선정을 하실 때에도 이제 안전하고 믿을 만한 그런 장기적인 파트너를 선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경례 책임자의 비중이 커졌는데요. 한국 화장품 업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이제 경례 책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해당 범위가 이제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보세 구역의 페이퍼 컴퍼니는 앞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수입 유통 기록 관리가 가능한 경례 책임자,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제도가 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에 협조가 가능한 그런 업체, 또 식약처 현장 대응이 가능한 업체, 이런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경례 책임자를 위탁하실 때 위탁 계약서상에 반드시 경례 책임자 위임의 범위와 또 해당 기한, 그리고 제품명들을 상세하게 계약서상에 잘 나열을 해서 기재하시고요. 또 이렇게 한다면 이제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미라 부사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브랜드의 자외선 차단제, 일명 선크림 제품의 자외선 차단 지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 제조 생산 회사와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섰는데요. 집단 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은 지난 11일 소비자 287명과 함께 법률사무소 월인의 최다은 변호사와 이영민 변호사를 통해 식품의약품 안전처 피해에 대한 집단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난 사람들 측은 다시는 이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약처에 SPF 지수 허위 표기 여부 조사를 촉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 조사의 결과 화장품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기능에 대한 허위 표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영업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고세는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으로 그린 물감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몬가타에 불필요해진 화장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빅글로브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고세는 개발 과정에서 불필요해진 화장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의 하나로 해당 사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세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몬가타 제품을 활용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패션 통신 판매 사이트 조조타운이 3월 18일 화장품 전문몰 조조코스메를 오픈합니다. 조조코스메는 브랜드나 아이템만이 아니라 취향과 고민에 따른 검색이 가능하고 색상 선택 고민을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페이스 컬러 측정 도구인 조조클래스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헤모글로빈과 멜라닌 양을 추정하여 피부색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Q&Me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 소비자의 화장품 온라인 구매가 2019년 대비 16% 증가하여 온오프라인의 구매력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영향으로 스킨케어 제품과 코스메티컬 화장품이 주목을 받았으며 진동 클렌저와 같이 집에서 사용하는 미용 제품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메이크업 제품들의 판매는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코스인TV 주간 동향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